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의 셜리투게더 아나운서 김태준입니다. 누리호 발사 중계방송으로 인해 셜리투게더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재도전한 누리호 3차 발사 다들 지켜보셨을 텐데 모쪼록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광역철도가 건설되고 열정과 패기를 가진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찾아드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비단 시장이나 군수, 공무원들만의 몫은 아닐 겁니다. 모든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을 때 가능하겠죠.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원방송에서는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운영 방안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전략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 주변, 내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의 셜리투게더 오늘 소개할 곳은 자치단체 중에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한 곳,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 홍천군입니다. 100년의 기다림. 지금 홍천철도시대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5대 선도사업에 포함된 용문홍천 광역철도. 청량리에서 양평을 지나 용문에서 홍천까지 수도권을 잇는 가장 편리한 길. 청정홍천, 청정국가항체 클러스터, 청정교통 홍천철도. 강원특별자치도 수도권 철도교통망의 완성, 용문홍천 광역철도. 홍천군 철도시대를 열어나갈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홍천군민 모두 염원합니다. 네, 홍천군 영상 보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넓은 홍천군을 이끌고 계신 신영재 홍천군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홍천군수 신영재입니다. 네, 다음은 외모만큼이나 매력 넘치는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 같은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추용욱 강원연구원 지역개발 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의 추용욱입니다.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의 셜리투게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재 홍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은 이 건설 사업, 조성 사업, 공모 사업, 활성화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을 실현시키고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진 사업 성공을 위한 홍천만의 매력과 저력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일단 민선 8기 군정 목표로 가치 상승 홍천 경제를 내걸고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민선 8기 성과로 어떤 걸 첫 번째로 꼽고 싶으세요? 우선 홍천군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에 대한 성과를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인 8,052억에 비해서 약 24% 이상이 증액된 그 예산인데요. 이것은 춘천, 원주 그리고 강릉에 이어서 강원도에서는 네 번째 규모로 큰 예산을 가진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우리 홍천 군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 3월에는 총 사업비가 233억 원 규모의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내면 지역에 있는 갠돌 지구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것은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강원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또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통해 민선 8기 현안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발로 뛰는 세일즈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 홍천군의 조직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행정과 경제, 국 두 개만 운영해 왔습니다만 건설 안전국이 하나 더 확보돼서 3개국을 운영함으로써 조직이 안정화되고 보다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서비스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농촌, 농업인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농업 농촌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계절 근로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여 명에 가까운 계절 근로자를 저희 군에 도입했고 많은 농촌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로 뛰면서 확보하고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욱 실장님은 직함이 지역개발실장님인데 홍천 지역개발을 위한 고견들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홍천군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위주로 해주실 계획인가요? 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서 우리 홍천군의 앞으로의 역할 그리고 지역 활성화, 미래 비전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과 이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때 홍천군 주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특별자치도가 된다고요? 그건 처음 들었는데 이번에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딱히 사실 그거에 대해서 현실감은 없어요. 피부로 와닿는 부분도 없고. 특례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잘 몰라요. 체감이 안 돼서 이름만 바뀌고 저희한테는 와닿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쪽일 것이다라는 기대는 크게 없어요. 어떤 변화일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어요. 우리도 제주도처럼 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죠. 시골 탈출. 어떤 발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철도 들어오는 거 들어왔으면 좋겠고 아무래도는 자연환경이 좋다고 생각해서 문화적으로나 관광적으로나 두 가지가 잘 융합해서 규제가 좀 너무 많은데 사실 이 규제가 약간은 풀어졌으면 우리가 여기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재정 자립이 된 상태에서 뭔가 진행이라고 하면 뭔가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막연한 희망사항일 뿐이지. 발전되겠죠. 거기까지 자세히는 별로 모르겠어요. 네, 우리 홍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군수님 잘 들으셨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너무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모습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특례 현안입니다. 4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까 앞서 드렸다시피 홍천군이 지자체 중에서 땅이 가장 넓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또 산림이 비중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산림이 있다는 건 또 규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국민 인터뷰에서도 규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과도하게 묶여 있는 규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천군은 가장 넓은 면적의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면적이 1,820평방킬로미터인데 이것은 서울시 면적의 3배 이상 되고요. 또 제주시의 면적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산림 면적이 전체 면적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도 보전 산지의 비율은 준보전 산지에 대비해서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용이하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농지를 살펴보면 농업진흥구역이 전체 농지 면적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고요. 또한 군사보호구역도 전체 면적의 약 2%인 35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인 204 항공대 그리고 홍천읍을 포함해서 각 읍면 지역에 매봉산 훈련장 등 부대 단위의 사격장 등 군사 훈련 용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 분야 규제 지역 면적도 전체 면적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 군은 지형 특성상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그중에서도 보전산지와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다중하고 또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토지 이용 규제가 심각하고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전략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와 기업 유치 등에 있어서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로 밀활용되고 있는 군 부대 용지를 활용하고자 해도 공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번번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오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군을 비롯한 강원도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산림과 농업, 군사, 환경이라는 4대 핵심 규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그 성공 열쇠가 달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4대 핵심 규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 입법 개정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특별자치법, 특별법 2차 정부 개정안에도 언급된 이 4대 규제가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되었고 보십니까? 산림, 농업, 군사, 환경 등 이 4대 규제가 한 묶음으로 있는 것이 홍천군입니다. 지역 발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규제 완화 또는 해소 방안은 매우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우리 홍천군이 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4대 규제 안에서 홍천군이 이 규제를 특별한 수단으로서 작동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군수님 말씀하셨던 이 목적형 이 규제와 완화 수단이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홍천군 지역 발전과 그리고 규제 해소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완화 시스템이 좀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용문 홍천 광역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자치도 출범과 함께 군에서 역점 전략 사업으로 10건의 특례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무래도 교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 건설 이 번번이 경제적인 논리로 무산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홍천군에서는 꾸준한 노력으로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실행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용문 홍천 철도는 저희 홍천군 지역의 100년 수건 사업이고 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2021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는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선도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우리 군을 방문해서 용문 홍천 광역철도 구축 사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용문 홍천 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 9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홍천철도 범국민추진위원회 그리고 전문가 급으로 구성된 홍천광역철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언론과 정치권 등의 적극 당위성을 홍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원희룡 장관을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홍천 군민의 염원 사업인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이 반드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 장관께서도 국토부 철도 관계자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셨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강원도 발전의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도 교통인프라 확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원도 현안 사업인 원주 춘천 철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이 용문 홍천 철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이 춘천 원주 철도의 교두부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도 이 강원도와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서 철도 조기 착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이 사업이 실현되면 강원 영서 내륙철도 교통이 완성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중요한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실현이 되면 어떻게 뭐가 중요한 건지 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로서 소견을 들려주시죠. 네. 방금 군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해답도 내주셨는데요. 한 3가지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이 사업의 중요성 측면에서 강원도 최초의 광역철도망이 완성되는 거고요. 수도권 광역철도처럼 이제 교통카드를 태그를 하고 저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홍천군만 아직 철도망과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그런 틀을 벗어나는 그런 또 계기가 마련이 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데요. 원주 춘천 내륙 종단 철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강원도 순환 철도망이 완성되는 그 플랫폼이 바로 우리 홍천군에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이후에 그 기업 유치 그리고 산업 단지 앞으로 홍천군이 이루어야 할 그런 발전과 전략이 무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는 좀 약간 젊은 입장으로서 철도가 연결되면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특례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홍천 군민들은 군 행정과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천에 거주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이건 좀 필요하다 하신 게 있으신가요? 피부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가 있다고 해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진 않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갈 데가 없어요. 교육 인프라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체능 그런 거는 특히 춘천이나 서울로 가로등이 나간 게 많아요. 나간 것도 많고 오래돼가지고 먼지 같은 게 많이 껴가지고 잘 안 비춰져요. 골목길 같은 데는 많이 없어가지고 밤에 약간 집 가야 될 때 좀 무서웠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장안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자연환경이 또 보기 좋아서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계곡도 있고 수타사. 인삼도 유명하고 사과도 유명하고 한우가 맛있어요. 축제가 많잖아요. 뭐 사과 축제도 있고 맥주 축제도 있고. 군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군수님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보는 그런 사업 계획을 옛날하고 똑같이 초심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철도 빨리 개통해 주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쉽게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만들어 주셨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인터뷰 봤는데 피부과 중요하죠. 네, 많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는 점들을 잘 담아가지고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게 바로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 사업인데 홍천을 항체 개발 지원 중심지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시던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중항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항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산업이 항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 홍천에서는 항체 중에서도 중화 항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우리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에도 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항체 치료제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인 초기 단계 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통해서 정지 여건 그리고 기술 인력 등 창업 벤처 기업을 직접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의 주요 3대 사업 영역으로는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 그리고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 센터 또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 센터 등 3개 사업 위주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북방면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전체 45,697평방킬로미터에 약 1,100억 원 규모로 올해 가장 먼저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 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센터가 구축되면 비콘이라는 장비가 약 30억 정도 갑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를 비롯한 15종의 26개 장비가
또 그리고 50건의 기술 지원, 또 94명 정도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역 항체 치료 소재 개발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도 상반기 중에 이제 시행 예정인데요. 이것을 완공되면 23종의 39개 장비가 구축되고 54건의 기술 지원과 30여 명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세 번째로는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형 첨단 산업 육성과 또 종합지원센터 구축, 외에도 행복주택 건립 등 개방형 공원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홍천 국강체 클러스터는 춘천의 바이오 클러스터, 또 원주의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함께 강원도의 예측, 예방, 진단치료 관리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가치 사슬을 완성해서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바이오 의학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최종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홍천군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한 60개 정도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홍천군이 추진을 하게 되면 고용 유발 효과나 아니면 생산 효과, 어떻게 경제 유발 효과를 예상하시나요? 네.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국내 기업 그리고 대학교, 민간 연구소 등이 이제 참여를 결정을 했는데요.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고용 유발 효과와 관련해서는 2035년에서 약 40년까지 1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파생 일자리가 새롭게 생길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러한 일자리는 홍천군 내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홍천과 연계되어 있는 인근 지역의 관계 일자리도 이렇게 새롭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 유발 효과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한 3천억 정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약 2조 원대 이상의 이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홍천군의 발전과 더불어서 또 강원도 발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꼭 이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임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홍천군에서는 청년에 대해서도 또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2023년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홍천군의 영상을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천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그 일환으로 도전한 행정안전부의 2023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습니다. 청년도시 조성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이곳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아람마을의 게스트하우스. 우리 홍천 청년마을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방문하신 곳은 저희 그 참가자들이 실제로 매주 그 소셜링 콘텐츠를 진행하는 공간이고요. 청년마을이 시작이 되면 이곳에서 1박 2일, 2박 3일 짧은 프로그램부터 그다음에 2주살이, 한 달살이까지 장기간 머무르는 체류 프로그램까지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농촌에서 청년들 자리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이런 어렵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농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농촌을 떠나지만 누군가는 희망을 찾기 위해서 농촌을 찾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 누구나 군에 정착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시골 감성을 더해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 이쪽 아람마을을 처음 방문했었어요. 농촌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의 향수와 추억이 너무 새록새록 이제 이따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지치고 좀 힘든 사람들을 모시고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앞으로 2박 3일 프로그램, 또 한 달살이 프로그램, 2주살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청년들이 이곳 홍천에서 저희와 함께 본인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과감하게 도전하여서 즐거운 청년마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청년마을
제대로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세요.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홍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맞춤형 창업 지원을 위해 2019년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창업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고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 다양한 창업 교육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 멘토링, 그리고 이제 알고자 하는 상담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장 단계까지 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창업 쪽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자금이 마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자금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들을 좀 군에서 많이 해주면 지금 어려운 창업자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군에서도 좀 지원도 해주고 좀 그 엔델 투자자 같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 젊은 창업가가 새로운 걸 한다고 하면 밀어줄 수 있는 사업이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 좋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홍천. 다채로운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군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네, 이렇게 홍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영상으로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시던데 추진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홍천군에서는 홍천군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군 청년 기본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홍천군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또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이 청년의 권익 증진 그리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1월에는 홍천군 청년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홍천군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완료가 되면 홍천군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우리 홍천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주인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나 또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 경험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험이 없어서 사회 참여 또는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과 매칭해서 대상자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홍천군 청년지업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또 창업자에게는 또 멘토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업을 통해서 홍천 청년 창업가들이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은 만 20세에 되는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등록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많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본인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청년지원센터 구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청년들이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다양한 의사와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면서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청년마을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최종 행정안전부에 선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업타운인데요. 이곳은
왓썹 타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화면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거기서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왓썹 이렇게 합니다. 이 왓썹은 영어로 따지면 이제 왓치업 뭐 이런 뜻인데요. 또 우리말로 치면은 왔어, 왔어요, 뭐 이런 또 친근함을 발산하는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매년 2억 원씩 3년간 지원이 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이 중심이 되는 마을을 만들고 또 외지 청년과 또 우리 지역의 청년이 공존 공생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모든 청년들이 매력이 넘쳐나고 또 오고 싶은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업타운과 함께 또 왓썹타운이 적극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현우 또 김성훈 공동대표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고장 또 청년들이 오고 싶은 고장 홍천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을 제대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천의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강원발전 전략 토론회 쉘리투게더, 오늘 홍천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지원방송과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가 함께하는 쉘리투게더, 오늘은 신영재 홍천군수 추영욱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남을 이슈 워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한 단어, 한 문장, 뭐 노래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네. 우리 군수님의 이슈 워드, 키워드는요? 저는 무지개 홍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지개는 7빛깔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왜 워드를 정했냐 하면요. 저희 홍천군의 군정 목표가 7개입니다. 이 7빛깔과 홍천 군정 7가지가 일치한다는 데서 무지개 홍천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무지개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의미를 좀 나눠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투지로 홍천 군민과 함께 홍천철도가 개통되는 그날까지 계속 뛰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무지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앞으로 홍천철도 사업은 물론 홍천 군정 목표 7개 모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홍천 군민과 또 홍천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린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오늘은 신영재 홍천군수와 추영욱 강원연구원 지역개발실장님 모시고 홍천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규제는 풀리고 올해 염원하던 철도 사업은 실현되고 젊은 청년들이 찾아든 홍천이 될 수 있게 매력과 저력을 마음껏 펼치기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